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지층과 화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주제입니다. 과학책과 실험 관찰 준비되었나요?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고 있나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지층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먼저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계속 쌓이면 밑에 있는 먼저 쌓인 것들이 눌리게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그 지층이 땅 위로 솟아오른 뒤 깎여서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층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새로운 용어가 있어서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퇴적이라는 글자입니다. 퇴적이라는 용어는 쌓을 적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쌓이고 쌓였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많이 덮쳐져 쌓이는 것이에요. 무엇이 덮쳐지는 것인가? 밑에 있는 흙, 모래, 자갈이 쌓인 것을 쌓인 것은 퇴적물이라고 해요. 퇴적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 단단한 암석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퇴적물, 퇴적암 용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흙이 굳어져서 생긴 것. 그 다음 모래가 굳어져서 생긴 것, 자갈이 굳어져서 생긴 것. 그래서 이암, 사암, 여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퇴적암이 부서지고 있어요. 이렇게 부서진 퇴적암 알갱이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형태로 물을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쌓이기도 하죠. 퇴적물은 대부분 물이 운반하지만 바람, 빙하 등이 운반하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단단히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지층은 대부분 이러한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울 문제는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을 관찰해 봅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 와서 관찰하면 좋겠지만 지금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영상과 그림으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적암 관찰 활동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관찰하기에 쉽게 흰 종이에 여러 가지 퇴적암을 올려놓고요. 퇴적암에 각각 번호표를 붙여서 알아보기 쉽게 합니다. 다음, 퇴적암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와 퇴적암의 색깔을 관찰하고 표면을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손으로 못 만지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관찰 14쪽 1번에 공부하면서 내용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험관찰 14쪽에 보면 관찰한 퇴적암의 특징을 써봅시다 되어 있고요. 구분이 1번부터 6번까지 암석이고 그다음 알갱이의 크기가 어떤지 색깔은 어떠한지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은 어떤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먼저 여러 가지 확인해 볼게요. 퇴저감을 관찰하고 분류해 보세요. 먼저 흰 종이에 여러 가지 퇴저감을 올려놓고 퇴저감에 각각 번호표 붙임딱지를 1번부터 6번까지 붙입니다. 이제 퇴저감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와 퇴저감의 색깔, 표면을 손으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관찰하고요. 관찰한 퇴저감의 특징을 발표해 봅시다. 1번 퇴저감의 알갱이의 크기는 모래 알갱이 정도이고 연한 회색을 띠네요. 손으로 만졌을 때는 약간 거친 느낌이 들고요. 2번 퇴저감의 알갱이의 크기는 매우 작고 연한 갈색이며 만졌을 때는 부드럽지만 약간 거칠은 것 같아요. 3번 퇴저감은 알갱이들이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군요. 색깔은 회색이며 만졌을 때 느낌은 다양합니다. 4번 퇴저감은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고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만졌을 때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이 듭니다. 5번 퇴저감 알갱이의 크기는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고 짙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부드럽기도 하고 거칠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6번 퇴저감 알갱이의 크기는 모래 알갱이 정도이고 연한 갈색이네요. 만졌을 때 까슬까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본 것과 과학책 실험관찰을 비교해서 실험관찰 14쪽의 1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암석의 알갱이의 크기는 어떻다고 했나요? 네. 자, 모래 알갱이 정도라고 했고요. 색깔은 연한 회색이었어요. 모래 알갱이니까 약간 만졌을 때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겠죠. 두 번째 암석입니다. 두 번째 암석은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색깔은 연한 갈색이었고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은 부드럽지만 약간 거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3번 암석은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었고요. 색깔은 회색이었고 만졌을 때의 느낌이 만지는 부분에 따라서 다양했어요. 알갱이가 큰 부분에서는 뭔가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요. 거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느낌이 다양했다. 4번 암석은 알갱이 크기가 매우 작았고 색깔은 노란색에 가까웠고요. 만졌을 때의 느낌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5번 암석은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는 알갱이들이 있었고요. 색깔은 짙은 갈색이고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기도 하고 거치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6번 암석은 알갱이의 크기가 모래 알갱이 정도이며 색깔은 연한 갈색이고 만졌을 때의 느낌이 까슬까슬하다고 했습니다. 자, 실험 관찰 다 정리했다면 활동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2는 여러분들이 금방 보았던 암석을 분류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분류에 대해서 1단원에서 과학 탐구 과정에서 배웠어요. 분류 기억나나요? 네, 좋아요. 그럼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관찰한 퇴저감을 분류할 건데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맞아요. 분류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험관찰 14쪽 1번에 정리했을 때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거기서 뭐가 있었죠? 알갱이의 크기, 색깔,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 이것들이 모두 다 분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분류 기준 중에서 실험관찰 14쪽 2번에서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알갱이의 크기가 됩니다. 그럼 영상을 확인해 보고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찰한 퇴적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 볼까요? 알갱이 크기가 작은 것은 2번, 4번 퇴적암이고 알갱이의 크기가 중간인 것은 1번, 6번 퇴적암이에요. 알갱이의 크기가 큰 것은 3번, 5번 퇴적암입니다. 여러분도 퇴적암을 관찰하고 분류 기준을 세워 분류해 보세요. 네, 그러면 분류 기준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어떻게 분류를 해보았나요?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것, 그 다음 중간인 것, 큰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것은 몇 번이었나요? 그렇죠. 2번, 4번. 중간인 것은 1번, 6번. 알갱이의 크기가 큰 것은 3번, 5번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은 색깔이나 만졌을 때의 느낌으로 분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실험관찰 14쪽 맨 마지막에 더 생각해 볼까요?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분류한 퇴적암은 이암, 사암, 여암 중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용어 정리할 때 이암, 사암, 여암이 나왔었거든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네, 그러면 이암, 사암, 여암이 우리가 관찰했던 퇴적암 중에서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럼 먼저 이암, 사암, 여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은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2암, 4암, 여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2암은 진흙과 같이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고 4암은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암은 주로 자갈과 모래 등이 함께 굳어져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분류한 여러 가지 퇴적암은 2암, 4암, 여암 중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왼쪽부터 2번과 4번은 2암, 1번과 6번은 4암, 3번과 5번은 여암입니다. 이것은 알갱이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2번과 4번은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진흙이 굳어진 2암이고 1번과 6번은 알갱이의 크기가 중간인 모래가 굳어진 4암 3번과 5번은 알갱이의 크기가 큰 자갈과 모래가 함께 섞여 굳어진 여암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암, 사암, 여암의 뜻을 알았으니까 위에 있던 퇴적암의 1번부터 6번까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흙으로 이루어진 것, 진흙으로 이루어진 암석을 무슨 암석이라고 했죠? 이암이고요. 그리고 모래로 이루어진 암석을 4암, 그다음 모래, 자갈로 이루어진 여암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퇴적암 번호 중에서 이암은 몇 번이었죠? 2번, 4번. 그 이유는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걸로 봐서 진흙으로 이루어진 이암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4암은 1번, 6번이다. 그 이유는 알갱이의 크기가 중간 정도인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암은 3번, 5번입니다. 그 이유는 알갱이의 크기가
가장 크기도 하고요. 큰 것과 작은 것이 섞여 있기도 했죠. 그래서 여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오늘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꼭꼭꼭꼭 복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는, 태저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암, 사암, 여감 등이 있습니다. 이암은 진흙과 같이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고 사암은 주로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감은 주로 자갈, 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공책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영상이고요. 재미있으니까 꼭 봤으면 좋겠어요. 장난꾸러기 퇴저감이 누군지 밝혀내기 위해 그날 실험실 주변에 있었던 퇴저감들을 용의 선상에 올려놨어. 첫 번째, 이암. 오, 진흙처럼 알갱이의 크기가 아주 작은 흙들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게 정말 부드럽네. 다음 퇴저감은 사암. 어디 알갱이가 이암 속 진흙보단 조금 더 굵은 게 촉감도 까끌까끌하네. 사암은 이암보다 단단하군. 다음 퇴저감은 여감. 오, 굵은 자갈이 많고 그 사이사이 모래랑 진흙도 섞여 있는 게 촉감도 거칠거칠하네. 여감은 이암보다 단단한데? 다음 퇴저감은 석회암. 이것도 뭔가 많이 섞인 것 같은데? 촉감도 거칠거칠하고 여감처럼 단단하군. 생김새만으론 장난꾸러기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 단서는 묽은 염산이 닿았을 때 거품이 생긴다는 건데. 대체 그 퇴저감 속엔 어떤 성분이 있길래? 퇴저감의 성분을 알아내기 위해 퇴저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해봤어. 물살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자갈과 모래와 흙 중에서 무거운 자갈은 제일 먼저 가라앉으니까 여감은 이곳에 많이 있고, 그 다음으로 모래가 가라앉으니까 사암은 이곳에 많이 있고, 흙은 가장 가벼워서 제일 멀리까지 흘러가니까 이곳에 많이 있군. 여긴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가 가득 쌓여있네? 이것들이 쌓이고 눌리고 또 쌓이고 눌리고 단단하게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바로 석회암이군. 하지만 지금까지 알아낸 것만으론 도저히 장난꾸러기를 찾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최후의 방법, 퇴저감이 묽은 염산에 손댔던 순간을 재현해보자고. 먼저 스포이트로 묽은 염산을 빨아들여서 이암에 한 방울. 아무 변화 없군. 다음 사암에 한 방울. 역시 변화가 없군. 여감에도 한 방울. 여기도 변화 없고. 마지막 석회암에 한 방울을 넣자마자 보글보글 거품이 난다. 오호, 장난꾸러기는 바로 석회암 너였구나. 근데 왜 석회암에서만 거품이 나지? 석회암은 조개 껍데기나 소라 껍데기 같은 생물이 쌓이고 눌리고 단단하게 굳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의 주성분이 되는 건 바로 탄산칼슘이야. 맞다. 탄산칼슘은 산과 만나면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녹게 되지. 그래서 석회암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반응했던 거야. 네, 다음 시간에는 퇴저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